공인회계사회가 추천하는 각 분야 전문 공인회계사들이 전해드립니다. 세금을 줄여주는 솔루션 코너 절세미남 절세미녀. 오늘부터 매주 수요일 3주간 상속공제활용법 전해드립니다. 이 자리에 김도연 회계사 나오셨습니다. 회계사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도연 회계사입니다. 네. 자, 상속세는 사실 누구한테나 해당될 수 있는 건데 당장 닥치지 않겠지만 언젠가 누구한테나 올 수 있는 문제잖아요. 네. 근데 공제를 활용하면 세금을 이제 절약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의 주제 웹툰으로 한번 같이 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아버지 장례 치르느라 당신 고생 많았어. 갑자기 돌아가실 줄 몰랐는데. 당신이 빨리 힘을 내야죠. 그나저나 아직 마무리할 게 뭐가 남았죠? 아버지가 남기신 아파트 상속세가 남았지 아마? 상속세 폭탄 맞는 경우도 있다던데. 우린 아파트 한 채인데 설마요. 요 몇 년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서 10억 가까이 될 것 같아. 예금도 조금 있었던 것 같고. 당신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아버님 모시고 살았잖아요. 그에 대한 세금 혜택은 뭐 없을까요? 그게 계속 같이 살았어야지 세금 혜택이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요? 그럼 우린 2년간 지방 파견 근무 갔다 왔으니까 안 되겠네요. 네, 웹툰을 보니까 이제 오늘 얘기할 상속세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네. 보통 상속세가 10억 원까지 공제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아까 사례도 나왔는데 아파트 가격이 10억 원 정도 된다. 그러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네, 만약 고인의 상속 재산이 10억 원인데 예.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다면 네. 상속세가 안 나옵니다. 상속세는 고인의 재산에서 상속 공제를 차감하여 산정되는데요. 네. 따라서 상속 공제가 커지면 커질수록 상속세는 줄어드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상속 공제 10억 원은 자녀가 있을 때 적용받을 수 있는 일괄 공제 5억 원과 배우자 공제의 최소 금액인 5억 원을 합산한 금액인데요. 따라서 사례에서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다면 이러한 10억 원의 공제를 모두 활용할 수가 있지만 만약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일괄 공제 5억 원만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10억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상속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만약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살아계신지 여부에 따라서 상속세가 꽤 많은 차이가 난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돌아가신 아버님의 상속 재산이 대출이 없는 시가 10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표에서 보는 것처럼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 5억 원과 일괄 공제 5억 원을 합해 10억 원이 공제되어 상속세가 없는 반면 상속인으로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공제 금액이 5억 원만 적용되기 때문에 상속세를 9천만 원이나 내야 합니다. 여기서 9천만 원에 대한 계산 과정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상속세 세율은 표와 같이 구간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요.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 10억 원에 상속공제 5억 원을 차감하면 과세표준 5억 원이 나오는데 여기에다가 표의 두 번째인 20% 구간이 적용되기 때문에 9천만 원이 산출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까 그 웹툰에서도 보면 자녀가 부모님을 봉양했을 때 공제 혜택이 있던데 이 혜택을 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듭니까? 네, 부모님을 모시고 살던 자녀가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동거한 주택가액에 대해서 최대 6억 원까지 추가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부동산가액의 80%를 5억 원을 한도로 공제해 주었었는데 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부동산가액의 100%를 6억 원 한도로 공제해 주는 것으로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기본적인 상속세 공제에 6억 원 공제를 추가로 받는다 그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고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해서 16억 원인 고가주택을 상속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네. 기본적인 상속공제 10억 원만 적용받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1억 2천만 원이 나오는 반면에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만족해서 6억 원이 추가로 적용되면 상속세가 아예 안 나옵니다. 꽤 큰 세금 혜택인데요. 저기 보니까 1억 2천 원이면 네. 이 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있다면서요. 네. 네,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됩니다. 첫째, 상속인은 고인과 10년 이상 계속 동거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5년간 부모님과 동거하다가 이사를 가서 1년간 다른 곳에서 살다가 다시 또 부모님과 5년간 살았다면 총 10년간 같이 살았지만 동거 기간이 단절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둘째, 10년 이상 계속해서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돼야 합니다. 셋째, 고인이 돌아가신 날 현재 상속인이 무주택자이거나 동거주택을 고인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네, 상당히 까다로운데요. 그 웹툰 사례처럼 함께 살다가 이제 지방으로 이렇게 발령이 났어요. 그래서 2년간 떨어져 살았다면 그럼 그 공제 혜택 못 받는 건가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거 기간이 단절되면 원칙적으로는 공제가 안 되는데요.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군대를 갔다 오거나 최악이나 정근 또는 1년 이상의 질병 치료 같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해당 기간을 빼고 나머지 기간을 합산해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 파견 때문에 2년간 떨어져 지냈다면 어쩔 수 없이 동거가 단절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인정이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지방 파견으로 떨어져 살면 동거주택 이 상속공제 받을 수 있다는 건데 맞습니다. 이렇게 받기 위해서 또 추가로 유의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부모님을 부양한 자녀에게 주는 혜택이다 보니 돌아가신 부모님과 실제 동거해온 자녀가 해당 주택을 상속받아야만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자녀가 주택을 상속받지 않고 어머니가 주택을 상속받았다면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인 기간은 공제 기간에 합산되지 않는다는 점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미성년자는 부모님을 부양할 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동거주택 상속 공제 요건이 이제 안 돼가지고 공제를 못 받는다. 그럴 경우에 혹시 다른 방법으로 세금을 줄일 수는 없을까요? 네, 그런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 공제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최소 5억 원부터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 상속 공제는 전체 상속 재산에서 배우자의 법정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비율을 한도로 해서 공제를 해주고 있는데 법정 상속 지분은 표와 같이 배우자는 1.5, 자녀는 1만큼 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고인이 배우자와 자녀 한 명이 있다면 2.5분의 1.5, 즉 60%가 배우자의 법정 상속 지분 비율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런 경우에는 아파트를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을 받아야 가능한 거죠? 맞습니다. 배우자 공제는 배우자에게 실제로 상속된 재산에 대해서 공제해주는 혜택입니다. 앞선 사례에서 16억 원짜리 아파트를 자녀가 상속받았을 때 만약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상속세 1억 2천만 원을 내야 하지만 해당 아파트를 차라리 배우자 명의로 상속받게 되면 배우자 공제를 추가로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억 이상 세금을 절세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간 재산은 나중에 배우자가 고인이 되었을 때 다시 자녀들에게 상속되면서 상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유의하신 다음에 얼마를 상속받을지 결정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아파트 상속받는 걸 사례로 들었는데 이게 부동산이 아니고 만약에 현금성 자산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때는 받을 수 있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나요? 네, 사례에서는 아버님이 예금도 일부 보유하신 것으로 나오는데요. 세법에서는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 2억 원까지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표와 같이 수은금융재산이 2천만 원 이하이면 전체 금액을 공제해주고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수은금융재산의 20%와 2천만 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수은금융재산이라는 것은 예금, 주식 등의 금융재산에서 대출금 등의 금융채무를 뺀 금액입니다. 다만 최대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는 2억 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은금융재산이 10억 원을 넘더라도 2억 원까지만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사례의 경우에는 이제 배우자라든지 자녀에게 이제 바로 상속되는 경우인데 만약에 배우자와 자녀를 뛰어넘어서 손자가 상속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런 공제 혜택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되나요? 네, 만약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는데도
손자가 전체 재산을 상속받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상속공제들을 하나도 적용받지 못하므로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속공제의 종합한도가 존재하는데요. 이와 같은 종합한도를 계산할 때 선순위 상속인인 자녀와 배우자가 상속 포기를 하여 2순위 상속인인 손자가 상속받은 재산은 차감을 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고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고 상속 재산이 16억 원인 아파트 한 채인 경우 자녀가 기본공제 10억 원에다가 동거주택 상속공제까지 받으면 상속세가 아예 안 나오는데 예. 만약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 포기를 해서 2순위 상속인인 손자가 이 아파트를 상속받는다면 상속공제 종합한도가 0이 돼버리기 때문에 상속세를 4억 8천만 원이나 부담하셔야 됩니다. 네, 상속세 이 공제에 따라서 세금 부담이 큰 차이가 나는데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하신 걸 좀 종합적으로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네, 첫째, 상속공제는 고인의 자녀와 배우자가 모두 있는 경우 최소 10억 원이 공제되지만 누구에게나 10억 원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5억을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10억을 받을 수 있을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장 먼저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둘째,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자녀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로 최대 6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동거주택을 미리 증여하거나 양도하지 않고 상속 개시일까지 가져가서 공제를 받는 게 좋습니다. 셋째, 금융재산 상속공제도 최대 2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부분이고요. 만약 손자에게 전체 재산이 상속되면 상속공제 혜택을 전혀 못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속공제 관련해서 김도연 회계사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또 뵙죠?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